1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배신한 대가였습니다. 중국이 속였고 터키는 아예 없었습니다. 필리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완벽한 역전이었죠.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이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대한민국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제외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경악한 반전. 한국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증거. KF-21을 둘러싼 동남아 대혼란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1조 원. 그냥 안 낼 겁니다.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 3층 회의실.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이 던진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3년간 준비했던 기술이전 계약서, 48대 생산 로드맵, 동남아시아 수출 교두보, 모든 것이 그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발표 직후 중국 제니10 전투기 도입 발표가 터졌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는 터키 칸 전투기 48대 계약 체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년 후 그들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말입니다. 저는 방위사업청 수출협상팀 김민준 차장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인도네시아와 KF-21, 보람의 전투기 공동개발 및 수출을 협상했던 바로 그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실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죠. 3년입니다. 3년간 매달 자카르타를 오가며 그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밤새 수정한 기술이전 계획서, 현지 생산시설 투자안,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건지, 그리고 1년 후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제게 매달리게 될지 말이죠. 이야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이었습니다. 인구 2억 8천만 명, GDP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 경제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시장이다. 한국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게 그들의 기본 태도였습니다. 첫 회의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오전 9시 약속 시간에 맞춰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10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죠.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빠서 그랬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회의 자료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들은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아야 했습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니까요. 공동개발 분담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당초 계약은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해가 지나자 그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 절반만 내겠다. 우리 측에서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죠.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 이게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절반의 절반, 그러니까 원래의 4분의 1만 내겠다. 1조 6천억이 4천억으로 줄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계속 미뤄졌고 결국 2024년까지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본청에서 회의할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시장이다. 여기서 성공하면 동남아 전체로 퍼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우리의 인내심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회의 때마다 늦게 오고 자료는 안 보고 결정은 계속 미루고 그러면서도 한국 측에는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기술 4가지는 줄 수 없다고 하면 그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공동개발이냐? 한국이 기술 독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죠. 2023년 말쯤이었습니다. 자카르타 출장에서 돌아온 후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장님, 인도네시아 측 실무자들이 회의 끝나고 하는 말 들었어요. 어차피 한국은 우리 선택을 기다릴 거야. 우리가 최종 결정권자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쌓은 신뢰가 있잖아.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제 자신을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갑자기 KF-21 공동개발 사업 재검토를 공식 발표한 겁니다.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우리에게는 나중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자카르타로 가서 직접 확인해라. 저는 그날 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카르타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현지 언론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제 Z-20 전투기 도입 검토, 터키칸 전투기 48대 구매 협상 진행 중.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인도네시아 국방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의 일정을 잡아달라. 빨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일정이 꽉 찼다.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를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보도, 터키와는 이미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와 협상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드디어 회의 날이 왔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인도네시아 측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난처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마치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했으니 이해해달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방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 감사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옵션이 생겼다. 그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중국 Z-20은 5세대 전투기다. KF-21은 4.5세대에 불과하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논리였습니다. 터키칸도 5세대 전투기다. 게다가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다. 기술 수준도 검증됐다. 두 번째 논리였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방. 가격도 중국이 훨씬 싸다.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한국은 너무 비싸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간 함께 개발해 온 파트너십은요? 기술 이전 약속은요? 48대 현지 생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차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검토 단계였을 뿐이다. 우리는 아직 최종 결정을 한 적이 없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이 검토 단계였다고요? 그렇다면 공동개발 분담금은요? 1조 6천억 원 중에서 이미 약속한 금액은요?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돈, 안 낼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사업을 선택했으니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측 팀원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간의 노력, 수십 번의 출장, 밤새워 만든 제안서,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국제계약 위반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법률팀이 처리할 문제다. 우리는 우리에게 최선인 선택을 할 뿐이다. 한국도 이해할 거라 믿는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다면서요. 저희는 그대로 회의실에 남겨뒀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하지만 그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 호텔로 돌아와 서울 본청에 보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업 철수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중국 Z-20과 터키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3년이 헛수고였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6개월 후 그들이 저지른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자신들의 선택을 기다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세상에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좋은 파트너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트너가 곧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온 뒤 2주가 지났습니다. 자카르타에서의 굴욕을 털어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보 담당 부서에서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전투기 거래 관련 첩보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제안한 전투기가 제니10이 아닐 가능성 높음. 실제 제안 기종은 젠C로 추정. 젠C라니요? 급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젠C는 중국이 젠10A에서 제니10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만든 임시 모델이었습니다. 신형도 아니고 구형도 아닌 그야말로 어정쩡한 기종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미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중고를 팔려고 한 거야?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젠C는 부품 노후화 문제가 심각했고 정비 체계도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공군조차 조기 퇴역을 검토 중인 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떠넘기려는 거구나. 순간 뭔가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죠.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배신하고 얻은 게 중고 전투기라니. 그로부터 한 달 후 더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보망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 실무진들이 중국이 제시한 기종을 상세히 검토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는 겁니다. 이거 최신형 제니10 아닌데요? 부품이 구형이잖아요. 정비 매뉴얼 봤더니 생산 중단 기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무진들이 중국 측에 따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니10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지만 중국의 답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 제니10은 너무 비쌉니다. 당신들 예산으로는 무리죠. 젠C면 충분합니다. 그제야 인도네시아 측이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처음부터 제니10을 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요. 단지 미끼로 던진 거였죠. 그럼 가격을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중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계약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바꾸려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아니면 젠C 그냥 사시죠. 이거 아니면 더 비싸집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이미 끊었고 중국은 중고 전투기를 떠넘기려 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3년간의 파트너십을 저버린 대가구나. 하지만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중국 젠C의 상세 스펙을 분석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구형이었습니다. 최신 미사일과 호환성도 떨어졌죠.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소프트웨어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이 소스 코드를 완전히 잠가놨던 겁니다. 자체 무장 통합, 불가능합니다. 기존 무기 사용, 안 됩니다. 중국제만 써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국 기술자가 와야 합니다. 비용은 따로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중국 시스템에 종속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현지 생산까지 허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완전한 블랙박스를 파는 거였죠. 인도네시아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젠C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부품 공급 중단 위험 높음, 정비 비용 예상치의 2배 이상, 작전 가용률 50% 이하로 추정, 기술 종속성 심각. 그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KF-21과 비교 시 모든 면에서 열의, 재검토 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중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안타까웠죠. 그래도 3년 함께 했는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중국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인도네시아에게 터키는 희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터키카는 진짜 5세대 전투기다. 나토 국가가 만들었으니 검증됐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대내외적으로 홍보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2024년 9월 터키에서 이상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칸 전투기 엔진 개발 난항.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국방 전문가 네트워크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터키 칸 상황이 어떻습니까? 돌아온 답변들은 하나같이 비관적이었습니다. 엔진이 없어요. 미국이 F-110 엔진 수출을 불허했거든요. 터키가 자체 개발한다고 했지만 글쎄요. 10년은 걸릴 겁니다. 아니, 터키 기술로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더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터키는 미국산 F-110 엔진으로 칸 시제기를 만들어 시험 비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엔진 수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유는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도입했기 때문이었죠. 그럼 지금 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제기만 달랑 한 대 있어요. 양산은 커녕 추가 시험 비행도 못하고 있죠. 터키는 황급히 자체 엔진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엔진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만 독자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죠. 터키 방산업체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자체 엔진 완성 목표. 2030년이면 지금부터 6년 뒤입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그조차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터키 기술 수준으로는 엔진 개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령 만든다 해도 성능이 미국이나 한국 엔진에 한참 못 미칠 겁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터키가 인도네시아와 48대 계약을 맺은 건 202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시기는 미정이었죠. 언제 줄 수 있는지 터키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한국 정보망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로는 인도네시아 공군 대표단이 터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칸 생산 공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이 본 건 텅 빈 공장이었습니다. 시제기 한 대만 전시돼 있고 생산 라인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생산은 언제 시작합니까? 터키 측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바로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글쎄요. 2030년 중반, 아니면 2040년 초.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2030년 중반이면 지금부터 6년, 2040년이면 16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더 황당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에 터키가 제시한 가격은 대당 약 7천만 달러였습니다. KF-21의 6,500만 달러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계약 세부 사항을 확인하자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엔진 개발비 분담이 포함됩니다. 기술 이전 비용은 별도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추가입니다. 결국 최종 가격은 대당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KF-21보다 50% 이상 비싼 가격이었죠. 게다가 인도 시기는 불명확하고 성능도 미검증 상태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터키 엔진 개발비를 대주는 겁니까? 하지만 이미 MOU는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 체제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2026년부터 공군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엔진도 미국제 F-414를 쓰고 있었고 자체 엔진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전투기에 돈을 걸었던 겁니다. 국방 전문가 네트워크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했다면 지금쯤 시제기 조립 단계까지 갔을 겁니다. 2028년이면 자국산 전투기를 날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2040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10월 어느 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필리핀 국방부에서 전화 왔습니다. 급하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필리핀과는 FA-50 경전투기 수출 이후로 큰 거래가 없었거든요. 연결해줘. 전화기 너머로 유창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차장님. 저는 필리핀 공군 무기도입팀 카를로스 대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KF-21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고 싶습니다. KF-21이라니요?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그리 큰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1억 1천만. 인도네시아의 절반도 안 됐죠. 하지만 뭔가 그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으십니까? 내일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그의 적극성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협상은 몇 주씩 일정을 조율하는데 그는 다음 날 바로 오겠다는 겁니다. 다음 날 카를로스 대령과 그의 팀이 방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군인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미국의 F-16 전투기 20대 구매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가격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55억 달러였습니다.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55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약 8조 원입니다. 20대 가격이니 대당 4억 원이 넘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카를로스 대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오랜 동맹국입니다. 한국전쟁 때도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호구로 봤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옵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F-21을 알게 됐죠. 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상당히 조사했습니다. 성능, 가격, 인도 시기, 한국의 기술 수준까지.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놀림이 진지했습니다. KF-21은 대당 6,500만 달러, F-16의 6분의 1 가격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우수하죠. 4.5세대 최신의 전투기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 카를로스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똑바로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필리핀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필리핀 제10 전투단이 참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동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동 전투. 1951년 4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필리핀 부대가 막아낸 전투였죠. 우리 선배들이 한국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92명이 전사했고 29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70년 전 일이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 대령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배신한 것을 봤습니다. 1조 원을 떼먹고 중국과 터키를 선택했죠.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한국에게 제대로 된 파트너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간 인도네시아에게 당했던 모욕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우리를 기다릴 거야. 그들의 오만한 태도가 생생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필리핀 군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도 함께 구매하고 싶습니다. 제 눈이 또 한 번 커졌습니다. 전투기와 잠수함을 패키지로 구매하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포괄적 방위 협력이었죠. 기술 이전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카를로스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존중합니다. 다만 확실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장기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요. 그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을 달라고 난리였습니다. 돈도 제대로 안 내면서 기술 다 내놓으라고 했죠. 하지만 필리핀은 달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를로스 대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공군력이 절실합니다. KF-21이면 가능합니다. 그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이었고 노후화된 전투기로는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본청에 보고하고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대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차장님.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보낸 3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진짜 파트너는 따로 있었구나. 그날 저녁,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필리핀 KF-21 도입 제한 검토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필리핀은 시장이 작습니다. 인구 1억 1천만으로 인도네시아 2억 8천만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 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팀장이 거들었습니다. 경제 규모도 인도네시아가 훨씬 큽니다. 전략적 가치를 생각하면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한테 3년간 당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장이 크면 뭐합니까? 1조 원 떼먹고 중국 터키 선택하고 우리를 하청업체 취급하는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필리핀은 다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기술 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가격 깎으려고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원할 뿐입니다. 청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차장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큰 시장이 항상 좋은 파트너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방산청 내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필리핀을 최우선 파트너로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결정은 정부 차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가 함께 모인 회의였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필리핀을 동남아 방산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자. KF-21뿐만 아니라 잠수함, 구축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자. 필리핀이 중국 압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자.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었죠. 필리핀은 한국전쟁 때 함께 싸운 혈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위협에 직면한 최전방 국가였죠. 결정이 내려진 건 2024년 11월 초였습니다. 필리핀 KF-21 수출 승인, 최우선 순위로 진행. 저는 즉시 카를로스 대령에게 연락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잠수함도 함께 진행됩니다. 3,000톤급 최신형으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대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정말 우리를 파트너로 봐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령님. 우리는 필리핀을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답은 곧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북한과 방위 기술 협력 MOU 체결.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북한이라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상 최선희와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위 기술 협력 분야까지 포함된다고 했죠. 다음 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청장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청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한과 방위 협력.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방산청, 외교부, 국방부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합니다. 며칠 후 공식 통보가 나갔습니다. 북한과의 방위 협력은 한인도네시아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 참여 자격을 재검토합니다. 이건 외교적 표현이었습니다. 실제 의미는 당신들 제외입니다였죠. 그로부터 3일 후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였습니다. 김 차장님, 회의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회의 말입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KF-21 사업, 다시 논의할 수 있을까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필리핀과 협상 중입니다. 필리핀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배신하셨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1조 원 떼먹고 중국 터키 선택하고 이제 북한과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넣어달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가능한 빨리 준비하겠다는 말까지 붙여서요.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까지 움직이네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과 함께 갑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애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3년 전 그들이 우리를 하청업체 취급하며 오만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우리를 기다릴 거야.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세상에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좋은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 추진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매일같이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일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이 직접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말이죠. 그는 방산청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차장님, 제발 10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6개월 전 자카르타 회의실에서 봤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30분쯤 기다리게 한 후에요.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일부러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차장님, KF-21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도네시아는 이미 중국과 터키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중국 젠시 분석 보고서였죠. 중국이 제공한 전투기는 우리가 원한 기종이 아니었습니다. 신형이 아니라 구형이었어요. 게다가 이미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터키. 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터키카는 엔진이 없습니다. 언제 인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30년이 될 수도, 2040년이 될 수도.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한국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간청했습니다. 분담금도 제대로 내겠습니다. 1조 6천억 원, 전액 다 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공동개발 파트너였지 않습니까? 과거형입니다. 차관님. 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파트너십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은 그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방위 협력은 명백한 레드라인을 넘은 겁니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북한과의 MOU 당장 취소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의 최우선 파트너는 이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요? 하지만 그들은 시장이 작습니다. 인구도 우리 절반이고 시장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차관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필리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자카르타 회의실에서 차관님이 하신 말 기억하십니까? 어차피 한국은 우리 선택을 기다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 완전 제외, 재협상 불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한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필리핀, 한국 KF-21 전투기 도입 확정. 동남아 최초 국제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과 KF-21 블록 한판매 계약 체결.
3,000톤급 잠수함 패키지 포함.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긴급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한국 방산협력 새 시대. 중국 견제 카드로 KF-21 선택.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죠. 필리핀의 KF-21 도입은 지역 안보를 해치는 도발적 행위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중국이 공식 항의를 할 정도면 우리가 제대로 한 거였습니다. 카를로스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령님. 이제 필리핀이 동남아 첫 KF-21 운용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차장님. 그의 목소리가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훈련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2026년부터 인도가 시작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제시한 라팔 F5 가격은 대당 1억 9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KF-21의 거의 3배 가격이었죠. 게다가 기술 이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 F-35 수준의 폐쇄성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젠시는 여전히 계약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가 원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터키카는 더 가망이 없었습니다. 터키가 엔진 개발 일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2035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는 발표가 나왔죠. 인도네시아 국방 전문가들이 현지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봤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재앙이었다. 한국과 함께했다면 지금쯤 시제기를 조립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중고기와 터키에 존재하지 않는 전투기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또 다른 칼럼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KF-21과 비교하면 젠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실수했다. 크게 실수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반응은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1조 원 떼먹고 이 꼴이냐? 필리핀이 우리 자리 가져갔다. 부끄럽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죠. 그리고 2025년 2월 한국 정부가 결정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KF-21 개발 예산 1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증액. 2026년부터 5세대 전투기 플랫폼 개발 시작. 블록 2 공대지 능력 조기 확보로 양산 일정 1년 반 앞당김. 이건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KF-21을 진짜 글로벌 게임 체인저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방산청 내부 회의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태는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굽신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진짜 파트너가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필리핀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문의를 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KF-21 검토 중입니다. 폴란드 유럽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집트 중동 버전 개발 가능합니까?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으로 대량 구매 검토 중. KF-21이 전 세계 시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자카르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실무자였습니다. 김 차장님, 정말 기회가 없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난리입니다. 필리핀이 KF-21 받는 거 보고 우리는 왜 놓쳤냐고. 그건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실 문제입니다. 제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를로스 대령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대령님, 한국과 필리핀의 파트너십이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협력,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김 차장님, 우리는 1950년에도 함께였고, 지금도 함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겁니다. 필리핀은 절대 한국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메일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였습니다. 숫자나 시장 규모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진짜 가치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3년 전 자카르타 회의실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시장이 항상 좋은 파트너는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은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마닐라 공군기지에 서 있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필리핀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KF-21 모형 인도식이었습니다. 실제 전투기는 2026년에 오지만 상징적인 행사였죠. 카를로스 대령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그가 먼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을 우리 KF-21이 날 겁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 만든 미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령님. 함께 만든 미래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방산 정책 재검토 필요 발언.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인도네시아는 1조 원을 떼먹고 3년간의 파트너십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중국의 중고, 전투기와 터키에 존재하지 않는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70년 전 함께 피를 흘린 그 나라, 신뢰와 존중을 아는 그 나라, 방산협력의 새로운 기준. 그것은 시장 크기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 기준으로 세계와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1조 원 배신부터 필리핀 역전까지 방산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파트너십은 시장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1950년 유동 전투부터 2025년 KF-21까지 70년 함께한 신뢰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이 교훈을 기억해 주세요. 큰 거래처보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더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